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원장 정기준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국내외 증시 다 괜찮네요. 많이 올라가고 있고, 국내 코스피 지수도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에 가려서 코스피는 좀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최근 몇 주 사이에 오히려 코스닥을 좀 능가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오늘은 코스피는 다소 좀 장 후반에 흔들렸는데 코스닥이 더 강하긴 했는데, 전반적인 지금의 기조를 본다면은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오히려 좀 더 강하지 않나, 이런 분위기는 충분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사천선 얘기가 나와 있고요. 사천선이 지금 이제 사실 전고점 2500선도 2600선도 좀 넘을까 말까, 이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텐데 벌써 사천선 얘기가 나오니까는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있기는 해요. 그러면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코스피죠, 지금. 코스피 차트인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심하게 흔들렸던 부분을 오히려 이후에 다 회복하고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공포가 상당했었는데, 역시 그런 돌발적인 악재들은 시장의 일시적인 영향 이외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증시 역사상 뒤를 돌아보면은 계속 이런 부분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슬기롭게 좀 저가의 주식들을 많이 사서 모아두는, 과거에 이 코로나가 1500선 이제 밑으로 밀고 내려갈 때, 이때 투자 전략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은 관련돼서 좋은 내용들이니까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식을 하루 이틀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떤 자산 형성 과정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주식시장, 주식투자, 증권 투자의 힘을 빌어야 될 때, 그렇다면은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를 좀 꼼꼼하게 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거의 최저점 3월달 내 투자 전략들을 한번 다시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글로벌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동성의 힘, 지난주에도 유동성의 힘을 많이 강조를 드렸죠.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고, 2, 3년 후에, 향후 2, 3년 후에 많이 걱정할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그것도 내비치겠어요. 그렇지만은 당장은 랠리를 즐기자는 거죠. 지금은 버블을 즐기자. 근데 꼭 그것에 대해서 버블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제가 볼 때 팬데믹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소는 총생산 감소는 일회적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계속 발목을 잡지는 않을 거고, 오히려 제약 바이오 쪽으로 새로운 가치가 창출이 되고 있어요. 이런 점들을 놓고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시중에 돈은 더 많이 풀렸고, 어떤 새로운, 아니면 기존의 사업에서 어떤 가치 있는 무언가가 창출이 되고 있다면
이거는 주식이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잡았다. 만약에 1000을 기준으로 잡았다면은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특히 달러화가 어마어마하게 풀리고 있기 때문에 1000에 대한 기준 자체를 만약에 계속해서 기준을 우리가 1000이라고 놓고 시장을 바라봐 왔다면 이제는 이것의 기준을 1500 또는 2000으로 높여야지 된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나스닥 뉴욕 증시가 강한 부분은 추가적인 부양, 경기 부양, 추가로 이제 돈을 더 풀겠다는 건데, 이런 와중에 소비자 물가가 수십 년 만에 급등을 했죠. 원체 코로나 때문에 감소했었기 때문이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 더디지 않다는 거예요. 상당히 빠르게 소비자 물가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가 지금 올라오는 정도를 놓고 볼 때 당장은 경기는 회복한다는 것 때문에 증시의 호재로 작용을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국의 화폐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당장 내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죠. 물가가 이렇게 빨리 올라간다는 거는 주식시장에 우리가 좀 당장이 아니고 6개월 후를 본다면 악재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빌미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생각해 볼 점입니다. 분명 그 부분은 생각을 할 부분인데 당장을 걱정할 건 당연히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걱정할 부분도 아닐 것 같고. 그러면은 자, 최근 들어서 코스피도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어요. 코스닥뿐만 아니고 코스피도 2200선 돌파가 되면서 매우 가파른 속도로 올랐단 말이에요. 어떤 우량주들은 PER이 50배를 넘거나 비슷하게 가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는 바이오주들의 PER은 뭐 어마어마하고요. 자, 그러면 심각한 과열이냐를 따져볼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과열은 아니에요. 과열이 아니라는 건 버블도 없다는 거예요. 과열이 왜 아닌가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열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흐름을 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대세로, 주식 투자가 이제는 대세로 좀 넘어오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월봉으로 한번 넘어와서 볼 텐데, 굳어있던 구간에서 과거 IMF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에 굳어있던 시기에서 도약을 하죠. 이때 도약을 할 때가 아마 500선, 600선이었죠. 코스피가 600선부터 시작했던 게 이때 뭐 파동까지 한다면 700선부터 시작했다고 치자고요. 700선부터 시작했던 랠리가 2007년도까지 가죠. 이게 2004년도에 시작한 랠리가 3년 동안 펼쳐지면서 2000선을 드디어 넘게 됩니다. 2007년입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굳어 있었던 증시, 뭐 오르긴 올랐는데 2600선까지 2607선까지 올랐었네요.
18년에 잠깐 그렇게 갔다가 곧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2500선대에 안착하지 못하고 곧바로 무너졌었죠. 그 다음에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는 2600선 사상 최고점 돌파는 확실시 되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자, 근데 보자고요. 과거 2007년도에 2000선이 지금의 2000선 가격이냐, 지수 가격을 보자고요. 2000선 2007년도에 2000선이 지금의 2000선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다르죠.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그러면 주식시장은 비인기 종목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역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은 엄청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가가. 자, 2007년도 당시에 음마아파트,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12억 정도,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인가요? 그게 12억 거래되던 게 지금 21억에 거래됩니다. 얼마 오른 거죠? 아파트 가격이? 그 사이에 75%가 오른 거죠. 그러면 아파트는 투기니까, 투기적으로 부동산 투기 때문에 그렇게 올랐다, 그 설명을 하는 사람도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부동산은 인기가 좋았지 않냐. 근데 말입니다, 빅맥이 2007년도에 얼마 했는지 아시나요? 2,900원 했어요. 빅맥. 맥도날드 빅맥이요. 2,900원 하던 빅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5,200원 하고 있습니다. 79%, 약 80%가 올랐어요. 음마아파트는 75%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부동산은 투기였냐? 부동산에 버블이 심각하게 있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우리가 투기였다고 얘기를 한다면, 부동산이 지금 투기고 버블이고 온 주택 보유자들이 다 투기꾼이라면 빅맥을 파는 맥도날드는 사기꾼입니까? 부동산은 정상적이었다는 거고요. 빅맥 가격이 이렇게 오른 것도 정상적이었다는 거예요. 물가 수준대로 가는 거예요. 물가 상승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빅맥 가격이 2,900원에서 5,200원 올랐으니까는 빅맥 투기다. 빅맥 투기. 빅맥 때려잡아라.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그러면 다시 주식시장 코스피로 와서, 과거 2000선이면 지금 이런 뭐 빅맥 가격에 비춰서 본다면 3,500, 못해도 3,000선을 넘는 게 지금 이 당시 가격하고 같은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 유동성이 더 풀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지 돼요. 실제로 물가 상승률은 더 가파라질 거고 플러스 알파를 적용을 해야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대기 자금이 기다리고 있는데, 감안한다면 제가 지금 4,000선 얘기하는 게 과연 무리일까요? 정상적인 거죠. 지금 4,000선 얘기하는 거는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적인 거예요.
3,500에서 4,000선을 향해서 주식시장이 못 간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만약에 3,000선이 넘을 때 증시 과열에 대해서 뭔가 정책적으로 투기꾼들 어쩌고저쩌고 나온다면 이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아무튼 간에 그러면 과열 얘기가 나올 건 당연히 아니죠. 과열은 당연히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시작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이번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급락했다가 올랐다고 과열을 얘기하는 건 이거는 너무 단순한 논리죠. 너무 단순한 논리예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이건 부담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죠. 시장은 항상 오르지만은 않아요. 특정 기간을 두고 조정을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벌써 저같이 4,000선, 3,500선, 4,000선 얘기하는 분석가들이 나올 수 있고 3,500선, 4,000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조정은 임박했을 수 있어요. 근데 조정이 깊겠냐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조정은 깊지 않을 거고요. 좀 뭐 한 길게 쉬면은 한 달 쉬겠죠. 짧게 쉬면은 한 보름 쉬고 다시 갈 거라는 거죠. 아직 안 오른 종목들이 많아요. 앞으로 오를 종목들도 많아요. 시가총액이 클 수 있는 종목들이 아직 안 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지수는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금융주들 한번 볼까요? 금융주 KB를 한번 볼까요? KB금융을. KB금융이 거의 안 오른 거죠. 뭐 다른 지수나 다른 거를 놓고 보면 오히려 뭐 계속 떨어지기만 했었지. 근데 이제 KB금융의 PER 수준을 보면은 5배, 6배요.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PER 10배를 향해서 오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수가 그러면 얼마나 올라갈 길들이 많이 남았을까? 아직 갈 길 멀었습니다. 장기전이에요. 자, 이럴 때 주식으로 우리가 재산 형성에 큰 힘을 실어주지 못한다면 이럴 때 앞으로 평생을 살면서 그것도 깝깝한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뭐 맨날 단타만 하고 아니면 테마주만 계속 쫓아다니고 이렇게 가기보다는 정말 정말 우리가 자기 자산을 크게 부풀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삼아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시점이고 좋은 시장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추천주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계속 오르잖아요. 자, 오늘 추천주는 GST를 가지고 나왔어요. GST 예전에도 한번 가지고 나왔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반도체나 저 디스플레이 후처리 장비, 오염물질 같은 거를 정화하는 장비, 그런 쪽의 회사인데 주가가 이렇게 왜 오르냐 하면요, 왜 많이 올라와 있냐 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죠.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납니다.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성장하는 회사인데 PER 수준을 한번 보실래요? PER이 낮죠? 자, 이런 종목들을 올랐다고 부담스러워할 게 아니고 좀 장기로 보면은 이런 게 투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